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 들어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이렇게 또 날아가가지고 이제 시진핑이랑 이렇게 또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이랑 지금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한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였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제 핵심 쟁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날리면서 좀 이제 날카로운 그런 신경정도 이렇게 또 오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충돌 가능성도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또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대만 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랑 충돌과 그리고 분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충돌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전체 관계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좀 이제 이례적으로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입장, 마르코 루비오 장관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국무장관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만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도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끔찍한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도 응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강하게 이제 경고를 하는 반면에 이제 미국도 물러서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뭐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경제적인 것들, 이제 무역 협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중요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역 전쟁은 어느 정도 지금 휴전 상태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것을 유지를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산 콩이나 뭐 소고기, 항공기 뭐 구매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접근을 이렇게 또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에 그 무역 갈등을 해소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Board of Trade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이렇게 또 하려고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아직은 뭐 결정된 것은 없기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무역에 대해서도 이제 경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누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이제 뭐 대외적으로는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었던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 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나 중국 측은 둘 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방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두고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막힘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인맥경화를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협을 빨리 개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둘이서 이렇게 또 합의를 했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이나 호르무즈 해협은 빨리 개방을 해야 된다. 폐쇄에는 반대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것을 이제 합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한테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이렇게 또 해줄 것을 요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이제 걸프 지역에서 오일을 수입을 하는 것 대신에 그 의존도를 좀 이제 낮추면서 미국 오일을 수입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좀 이제 관심 있게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중동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그런 위기가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오일을 수입을 하는 것을 줄이고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은 미국한테 무역 같은 거 좀 이제 풀어달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눴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펜타닐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 펜타닐이 유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협력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펜타닐 그 원료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부터 이제 많이 뭐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막는 것을 중국도 좀 도와달라라고 미국은 이렇게 또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측이
중국에 이렇게 또 방문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이 중국 측에서는 오는 9월 24일에 백악관을 방문을 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오늘 일정을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가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이렇게 또 왔으니까 시진핑 주석도 이제 미국에 이렇게 또 방문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협상, 뭐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하면서 협상을 이렇게 또 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훨씬 더 트럼프 대통령보다 이제 미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란 지금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 전쟁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지금 시진핑은 이렇게 또 쥐고 있다. 라고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통제를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을 이렇게 또 압박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란의 전쟁이 시진핑 주석의 핵심 전략 카드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랑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전쟁에 몰두를 이렇게 또 하는 동안에 지금 이 중국 이 시진핑 주석을 이렇게 또 보면은 유럽의 외교관들이랑 이렇게 만나면서 평화 중재자로서의 면모를 지금 과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또 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약점을 공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이제 미국의 약화가 이렇게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정치적인 경제적으로 이란 전쟁 때문에 좀 이제 압박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진핑 주석한테 중국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또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나기 바로 직전에 이란의 외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이렇게 불러들였다고 하네요. 불러들이면서 중동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에 상기시키려고 그렇게 불러들인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란이랑 너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불안하지? 라고 하면서 손쉽게 지금 시진핑 주석은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굳이 서둘러서 불리한 경제적인 합의를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미국이나 중국 그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한테 유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은 이거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 중국의 관계의 주도권을 재정의를 이렇게 또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서두르지 않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기에 뉴욕타임즈 뉴스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과연 이번 이 방문이 어떠한 결과를 이렇게 또 내놓을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계속 끌려다니게 될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이제 출발을 하기 바로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했는데 지금 이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파문이 일어가지고 막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지금 이 미국인들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란의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인들에 대한 경제 상황을 상관을 하지 않는다. 이게 좀 미국인들한테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거든요. 지금 뭐 유가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고 휘발유 가격이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를 이렇게 또 해왔었던 affordability 있지 않습니까? 생활 물가 잡는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더 상황이 악화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이란의 전쟁 때문이지 않느냐, 이거 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가 이제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 전쟁이 우선이다. 이란이 핵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인들이 어떤 경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상관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뭐 엄청난 얘기들이 뭐 비난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어제를 본다고 하면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또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거 이렇게 또 해요.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하면서 또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떤 기자가 이렇게 또 물어보니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의 경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전혀 상관을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게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발언을 왜곡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영상에 다 찍혔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비판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나와가지고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아니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에 대해서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핵무기이다. 이 핵무기를 이제 해체를 하는 게 핵무기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나는 미국인들의 경제 상황이나 그 누구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 기록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신 승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4월달 인플레이션은 CPI 지수는 3.8%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금 상승률 3.6%를 앞지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서민 경제가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산자 물가 있지 않습니까? 도매 물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가 나왔다고요. 인플레이션이 6%가 나왔다고 합니다. 도매 물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CPI 지수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여론이 너무나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의 77% 정도가 affordability, 생활비 상승 책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 있다라고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역대 최저 수준의 경제 지지율로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제이디 벤스 부통령뿐만이 아니라 마이크 존슨 하원 의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공화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못 들은 척하거나 지금 수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공화당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너네들이 지금 잘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신승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너무나 억지스러운 그런 주장만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분명히 미국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리세션이거든요. 지금 너무나 뭐 장사가 안 된다. 지금 막 음식점들마다 너무나 안 되고 뭐 쿠폰 같은 거 엄청나게 막 뿌리고 있고 가격 막 다 내리고 있고 이게 진짜 장사가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지금 이 서민 경제는 아주 그냥 폭망이다. 뭐 거의 리세션이다. 그런데 왜 주식시장은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는지에 대한 그런 원인 분석을 한 그런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란 전쟁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가솔린 가격을 미국인들이 이렇게 또 내고 있다. 그리고 이 가솔린 가격이 이렇게 또 높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지금 되고 있다. 어포더빌리티가 지금 폭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가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이렇게 또 안 좋은데 왜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렇게 또 올라가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딱고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네, 수많은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트럼프 always 치킨 사업,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나중에 끝에 간다고 하면은 포기를 한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믿고 있다고 합니다. 네, 투자자들은 트럼프 always 치킨 사업이라는 그 딱고 마인드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극단적인 그런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정책을 이렇게 또 발표를 엄청나게 좀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만 실행을 하고 주식시장에 폭락을 하면은 그거를 그냥 빼버린다, 철회를 이렇게 또 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미국 투자자들은 그거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주식시장이 폭망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뺄 것이다, 철회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에다가 그냥 투자를 막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을 항상 보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올라가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바로 이 AI 붐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의 투자 붐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어마무시한 돈이 여기에 지금 쏠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전통적인 그런 경제 지표와 상관없이 지금 뭐 기술주 중심으로의 나스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인프라 투자로 인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투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 가지고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앞장서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바로 엔비디아이다라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시총이 5 트릴리언 달러를 지금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역사상 이렇게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은 없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뭐 1 트릴리언 달러를 애플이 뭐 달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내보는 게 엊그제 같은데 몇 년 전인데,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를 본다고 하면은 5 트릴리언 달러. 와,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의 지난 5년간의 주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450%나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S&P 500 지수의 30%의 가치가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매그니피센트 7 있지 않습니까? 이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기업에 몰빵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K자연 경제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모든 미국인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네요. 부의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K자형 그 이코노미, 지금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 거의 한 80% 90%의 미국인들은 굉장히 별로 안 좋은 그런 소비 심리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부자들만 지금 부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 소위 불균형이 어마무시하다 라고 하네요. 미국의 상위 10%의 소득층이 주식의 87%를 가지고 있다. 87%의 주식을 미국의 상위 10%가 지금 가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미국의 하위 50%는 미국 주식의 1%만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주식이 뭐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주식에 이렇게 또 오른다고 하더라도 전혀 부자라고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실물 경제는 완전히 폭망이거든요. 폭망인데, 그런데 주식시장만 지금 뭐 AI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딱고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 K자형 그런 이 이코노미이다 보니까 부자들만 그 자산 가치가 이렇게 또 오르는 것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위 80%, 뭐 90%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지금 생활비를 이렇게 또 쓰면서 쓸 돈이 없다라고 하네요.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뭐 가스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가스 소비를 지금 줄이고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생활비 같은 거를 지금 줄이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상위 10%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시장 87%를 가지고 있는 상위 10%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자산이 미친 듯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고소득층들은 지금 돈을 엄청나게 잘 쓰고 있다라고 하네요.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거 계속 이렇게 돈을 지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여행 같은 거 호화로운 그런 여행 같은 거 계속 지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계속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지금 뭐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보니까 돈 많네. 이거 좀 팔고 계속 돈 쓰고 팔고 돈 쓰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에 반해 가지고 저소득층들은 생활비 쓸 돈도 없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기는 별로 안 좋아.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 주식시장만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딱고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주식에다가 돈을 넣고 있고 그러면서 이 AI 붐으로 인해 가지고 이 AI 거품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더 돈을 이렇게 또 넣고 있다 보니까 계속 더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고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실적은 잘 뒷받침을 일으키기도 해주고 있다. 부자들은 계속 돈을 이렇게 또 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별로 안 좋은 그런 경기 상황을 이렇게 또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들이 언제 무너질지 계속 한번 뉴스를 잘 살피면서 좀 잘 대비를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번 미국이랑 중국이랑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거대 그 테크 기업 CEO들 엄청나게 거물 CEO들을 다 이렇게 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CEO들한테 중국이 문을 더 넓게 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정도 미국한테 우호적인 이 미국의 기업들한테 우호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합니다. 요번에 정상회담에 참석을 한 CEO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 젠슨 황, 팀 쿡 지금 미국에서 가장 탑 테크 주식들의 CEO들이 지금 중국에 이렇게 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개혁 개방에 깊이 관여를 이렇게 또 해왔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측이나 이제 미국 측이나 모두 이익을 이렇게 또 얻었다라고 평가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중국은 문을 더 넓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추가적인 그런 협력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H200 이 AI 칩인데 최첨단 이 AI 칩이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가지고 미국이 중국에다가 이런 최첨단 이 AI 칩은 수출하지 말아라 중국에다가 라고 계속 이제 막고 있었는데 그런데 미국 정부가 요번에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하면서 엔비디아의 이 AI 칩 H200을 중국 기업에다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아마 해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들이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확정은 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젠슨 황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회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이번 회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미국의 이 AI 칩을 중국에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팔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정상회담 중 하나.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AI 칩 H200이 만약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도 이 AI 칩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또 이제 AI를 빠르게 발달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 AI 칩을 엄청나게 중국에다가 이렇게 또 팔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돈을 더 많이 이렇게 또 벌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한 기대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 회담 이후에 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이제 무역하는 것을 이제 개방을 이렇게 해줄지 문을 더 열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뉴스들에서 더 자세한 이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9%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S&P 500은 이제 0.9%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1%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아마도 미국하고 중국과의 그 무역이 좀 더 잘 풀릴 것 같다 라는 그런 기대감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눈여겨봐야 할 주식 지수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다우지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다우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상 처음으로 5만을 돌파를 했다 라고 합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뭐 0.8%, 0.9%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면서 5만 선을 지금 돌파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야, 이 다우지수가 이제 5만 시대를 지금 개막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야, 미쳤습니다. 주식이 계속해가지고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중동에서 리스크, 이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가 이렇게 더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중동에서 오일을 이제 수입을 하는 것을 줄이고 이제 미국에서 오일을 수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아까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중국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오일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릴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리적으로도 이제 가까운 아마도 알라스카산 그 에너지가 아마 중국이 수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미국산 천연가스나 오일을 미국으로부터 이제 구입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스코가 미친 듯이 지금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14%가 지금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뉴스는 다음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4월달 수입 물가 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수입 물가는 1.9%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2년도 이후로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 수입 물가가 이렇게 1.9%가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수입 물가 역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여기에다가 물류비도 오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 이제 어포더빌리티가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소리지. 물가 상승이 계속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띠 있지 않습니까? 예띠가 1분기 실적을 이렇게 또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또 이제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띠는 10%가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웰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골드만삭스가 지금 가전제품 업계가 별로 안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이렇게 또 하향을 이렇게 또 하면서 웰프의 주가는 지금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스코가 오늘 14%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스코의 CEO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 기술 산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트워킹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시스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도구, 반도체 같은 것들이나 뭐 장비 같은 것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가 14%가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 발표가 앞으로도 더 수요가 늘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14%, 15%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스코가 역대 최고치를 지금 갈아치우고 있다라고 하네요. 닷컴 버블 때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경신을 이렇게 뗐다라고 하네요. 닷컴 버블 때 주식 최고치를 지금 넘어섰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스코의 주문 목표도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기존에 5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대폭 올려버렸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수많은 기업들에서 AI 인프라 그것들을 엄청나게 주문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미친 듯이 지금 늘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CEO는 나와가지고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지고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호황인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CEO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데이터 센터가 AI 모델들을 훈련을 이렇게 또 하고 운영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반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를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고성능 네트워킹 인프라가 필수적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코가 앞으로도 어마무시한 매출을 일으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도 이제 시스코는 전체 인력의 5%를 감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발전을 이렇게 하고 있다, 발달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덜 필요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시스코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5% 정도를 감원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다. 지금 이 AI 중심의 세그멘트, 실리콘, 뭐 칩 같은 것들, 광학 기술 그런 분야로 자원을 빠르게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르고 AI에다가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이 AI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하는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필요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시스코의 주식이 뭐 14%, 15%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117달러까지 이렇게 또 찍었었다라고 합니다. 야, 시스코 미친 듯이 잘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AI 그 엄청나게 주식에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뭐 폭등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폭등을 하고 있는 그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 엔비디아에서 메모리 칩으로 옮겨가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 메모리 칩 같은 이런 뭐 반도체 주식들이 미친 듯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론 주식이 80%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샌디스크가 52%가 한 달 만에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인텔이 85%가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갑자기 이제 엔비디아, 뭐 GPU, 뭐 그런 칩들이 아니라 이런 다른 이 반도체 주식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오케스트레이션이 지금 발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기존의 이 AI 인프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GPU 같은 그런 칩들의 의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이 GPU뿐만이 아니라 여러 채널로 이제 작업 부하를 분산을 시키는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 아키텍처로 지금 진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AI 시스템이 지금 GPU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도 이제 다 처리를 지금 분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엔비디아 GPU만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AI를 처리를 이렇게 또 하면서 CPU의 비중도 지금 확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케스트레이션이 이렇게 또 시스템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CPU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인텔의 주식이 미친 듯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뭐 인텔뿐만이 아니라 AMD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뭐 CPU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이 다 복잡해지고 있다 보니까 GPU에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처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CPU, 네트워킹, 메모리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확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샌디스크 상승을 하고 있고 인텔이 이렇게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 이 오케스트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에이전틱 AI로 지금 진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AI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질문을 답을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AI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그런 에이전틱 AI로 지금 발달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발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하드웨어 구성이 지금 변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학습 같은 것만 어마무시하게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을 답만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GPU만 엄청나게 좋으면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는 CPU, 이 에이전틱 AI로 이제 발전을 이렇게 또 한번 해가지고 이 AI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생각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GPU가 학습을 엄청나게 해놓은 것을 CPU가 생각을 해가지고 어떠한 것을 어떻게 판단을 이제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CPU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메타는 에이전틱 AI 작업을 위해 가지고 수천만 개의 아마존 그라비톤 CPU를 지금 사용을 한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AI 인프라 핵심 기둥으로서 CPU가 지금 더 중요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GPU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엔비디아 GPU가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인텔 같은 그런 CPU도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미친 듯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CPU를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막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인텔 거품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거품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AI 작업이 고가의 실행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지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CPU만 해도 CPU랑 이제 메모리만 이제 조합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오케스트레이션이 굉장히 유리해진다. 그리고 비용이 효율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최근 메모리가 이제 상승을 하고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메모리 주식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CPU 기업들이 주식들이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투기점 거품이 아니다. 라고 하네요. 실제로 예상 수익이 앞으로는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아키텍처 지금 변화가 있고 이 AI 분야에서도 이제 GPU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뭐 CPU나 메모리 같은 것들이 지금 중요해지고 있어가지고 주식이 지금 막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메모리 엄청나게 생산하죠.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SK 하이닉스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다. 마이크론, 샌디스크 다 메모리 제조사들은 주식이 미친 듯이 로켓 따고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뭐 인텔도 상승을 하고 AMD 상승을 하고 뭐 메모리 주식들 다 상승을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엔비디아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라서 엔비디아 먼저 오르고 지금 다른 반도체 주식들로 다 따라서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이 AI가 세상을 뒤바꾸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I가 나중에 로보틱스랑 만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고 이제 모든 노동들은 다 휴머노이드 로봇 뭐 로봇들이 다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반도체 이렇게 해가지고 AI가 엄청나게 발달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는 뭐 현대도 지금 로봇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뭐 테슬라 이런 뭐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만드는 기업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도 그러니까 로봇가 하나의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소리죠. 아마도 이러한 이제 로봇 만드는 기업들도 뭐 포드도 뭐 쉐보레, 뭐 GM 이런 회사들도 다 나중에는 로봇 같은 거 이제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AI랑 결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모든 이 육체적인 그런 노동을 이제 사람이 할 필요가 없이 로봇들이 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AI가 발달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는 로봇들 만드는 회사들이 미친 듯이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CNBC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인들은 경제를 굉장히 비관론 쪽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소비 심리를 본다고 하면은 소비자 심리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역대 최저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지난 6년 동안 회복을 할 틈이 없이 연쇄적인 그런 충격에 지쳐 있다라고 진단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6년 동안을 본다고 하면은 2020년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있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겪었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일어나고, 그리고 이란의 전쟁 일어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숨을 쉴 틈이 없다 라고 하네요. 하나의 위기가 끝나면은 바로 또 다른 위기가 이렇게 또 다가오고, 위기가 계속 축적이 이렇게 또 되면서 심리적으로 좀 이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고물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물가가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굉장히 지쳐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물가 상승은 과거 10년치를 한 번에 몇 년 안에 압축을 한 그런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물가가 너무나 높은 것을 체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실생활의 압박은 더 심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마이브 세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뭐 계속해가지고 기업들이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AI 분야에다가 투자가 엄청나게 되면서 주식은 계속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는 반면에 대중이 느끼고 있는 그런 바이브, 이 분위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리세션이다, 불황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식 시장은 좋은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경제는 나쁘다, 리세션이다 라고 해가지고 바이브 세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0년도 이후에 S&P 500 지수는 130%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는 52%가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더라도 서민의 심리는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란이란 전쟁을 미국이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의 압박이 계속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유가가 배럴당 $100를 이제 넘어서면서 소비자들의 심리는 더욱더 악화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평균 가솔린 가격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4불 50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그 생활 방식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외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필요한 그런 외출이 아닌 이야 쓸데없는 외출은 지금 삼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식 같은 것들도 다 줄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안 쓰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언제 이 소비자 심리가 전환이 될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비자 심리가 전환이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몇 분기 동안에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경제 상황이 지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소비자 심리가 회복이 안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현재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고 전쟁은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계속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지금 뭐 유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소비자 심리가 더 나빠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돈은 계속 쓰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기업들이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좋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투덜대면서도 미국인들은 지갑은 열고 있다 아직은 라고 하네요. 과연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지갑을 닫기 시작을 하면은 주식시장은 그때부터 폭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의 소비자들의 심리는 별로 안 좋다. 바이브 세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이죠. 내일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 의장에서 케빈 워시로 이제 연준 의장이 이렇게 또 바뀌는데, 연준 의장이 케빈 워시로 이렇게 또 바뀌게 되면서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스캇 베센트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인플레이션은 이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됨으로 해가지고
조만간 꺾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기는 있는데, 에너지 공급 쇼크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스카페센트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대접인데요.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때 재무장관 옐런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이 인플레이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옐런 재무장관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야, 이거 완전히 데자뷰입니다. 데자뷰. 예.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너지 공급 쇼크, 이 이란의 전쟁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 뜨거운 높은 물가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가 될 것이다, 디스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카페센트는 전쟁 전에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 이미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이 원유 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도 곧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스카페센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케빈 오시로 이렇게 또 바뀌게 되면서 물가 안정이 되면서 케빈 오시가 들어오면서 아마 물가 안정 그 신호가 들어온다고 하면 케빈 오시가 바로 금리 내려가지고 뭐 돈 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해왔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올해 중간선거에 딱 맞춰가지고 지금 이걸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스카페센트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랑 지금은 전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조만간 이 인플레이션은 다 해소가 되고 전쟁도 어느 정도 이제 종결이 되고 케빈 오시 연준 의장으로 들어오고 아마 금리 내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어쨌든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조만간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하와이 마우이지 않습니까? 하와이 마우이에서 어떤 남성이 어떤 이제 튜리스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제 여행객이 코코넛 크기의 돌멩이, 굉장히 커다란 돌멩이를 바다 표범한테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 표범이 멸종 위기종이었다고요. 란이라고 하는 멸종 위기종 바다 표범한테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불법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이 바다 표범이 맞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 바다 표범이 갑자기 이제 돌멩이를 보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피했다고 합니다. 동물의 행동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것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이 찍혔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영상을 찍었대요. 그러면서 그 찍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격자가 그러면 안 돼. 이 멸종 위기종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야생동물한테 돌멩이를 던지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벌금을 낼 만큼 충분히 부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쓰레기 짓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이렇게 또 퍼지다 보니까 연방 요원까지 이제 나서가지고 결국에는 이 피의자가 체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의자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네. 이름은 이고르의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러시아 이름 같은데 미카일로비치 리트빈추크라고 하는 38살 남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혐의는 이제 연방 요원이 이제 체포를 이렇게 했는데, 혐의는 보호동물 학대 및 학대 시도 혐의로 이제 체포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것들이 바이럴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시애틀 인근에 있는 국립해양대기청 노아에서 그 특별 요원들이, 연방 요원들이 체포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주 체포를 잘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 바다 표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멸종 위기종이면서, 그러면서 마우이 지역에 얼마 전에 대규모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마우이 지역 주민들한테 희망과 치유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동물들한테 막 돌멩이 던지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체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판에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최대 징역 1년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멸종 위기종한테 이런 위협을 이렇게 또 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대 벌금 5만 달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양 포유류 보호법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최대 2만 달러를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최대형이 나온다고 하면은 1년형을 받으면서 최대 7만 달러의 벌금을 이렇게 또 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죄를 좀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은 또 이제 LA 근처에 있는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LA 근처에 있는 치노힐즈라고 하는 이곳에서 큰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랜드 파이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30에이커 이상이 불에 이렇게 또 탔다라고 합니다. 치노힐즈랑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바 그 경계 부근에서 여기서 이제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요.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한때 대피량이 내려졌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해지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산불이 한 30에이커 태우고 아직도 뭐 완벽하게 다 진화가 된 것은 아니고 더 이상 번지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번지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또 이제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또 LA 근처에서 산불이 또 크게 일어나는 건가? 라는 그런 걱정이 살짝 이렇게 또 들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산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야, 또 이 바이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샌루이스 오비스포에서 얼마 전에 이 바이크를 타고 가던 12세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랑 이제 충돌을 이렇게 또 하면서 크게 이렇게 또 다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소년이 전기 자전거를 이렇게 또 타고 가다가 자동차랑 이제 충돌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소년은 이 바이크를 이렇게 또 타고 있었을 때 헬멧을 착용을 하고 있지 않았다. 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이렇게 또 입어가지고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이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차례 수술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안정을 되찾은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하네요.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운전자를 조사를 이렇게 또 하니까 뭐 약물이나 뭐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이 바이크 사고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난 4년 동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의 이 바이크에 관련이 된 그런 부상은 430%나 폭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이바이크가 엄청나게 보급이 이렇게 또 데모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100여 명 이상의 이바이크 관련 사망자가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이제 이바이크 사고가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존은 최근 들어가지고 서든 캘리포니아에 이 캘리포니아의 고성능에 빠른 그런 전기 바이크는 이바이크는 이제 팔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전기 자전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클래스가 3개로 이렇게 또 나뉜다고 합니다. 클래스 1은 최고 속도 20마일로 가고 그리고 페달로만 보조를 해가지고 가는 전기 자전거가 있다고 하고요. 16세 미만은 무조건 헬멧을 착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2 이바이크는 20마일로 가는 거는 똑같은데 그런데 페달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스로들도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클래스 2이다. 이것도 16세 미만은 무조건 헬멧을 착용을 이렇게 또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3는 28마일까지 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로들이 없이 페달로만 보조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거는 16세 이상만 탈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28마일로 가는 거는 전부 다 이제 헬멧이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이크 저도 이제 자주 이렇게 또 타는데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오토바이랑 뭐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뭐 오토바이는 훨씬 더 빠르기는 빠르지만 어쨌든 이 바이크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당연히 헬멧을 무조건 착용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Lov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